자, 20세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이 이루려고 했던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인간, 또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이 20세기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실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요건 다 이제 기억을 하시죠. 실제가 뭐냐? 잘 몰라요. 근데 그 실제 내용도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실제 내용이 다르고,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실제는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거죠. 공산주의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자. 그 다음에 전체주의에서는 이상적인 인간, 전체주의로 이상적인 인간을 개조하자. 이게 이제 실제예요. 그리고 그 실제를 인간이 만들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인간이 만들고 이것을 숭고한 대상 혹은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종교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전체주의도 무너졌지만 여전히 이 실제, 특히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 실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공산주의라는 그 실제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제를 20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철학에서 뭐 어디에서 다양하게 실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인간이 다른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의 큰 흐름인데요. 자,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그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예술 분야에서도 예술가들도 똑같아요. 실제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20세기에 추구했던 실제, 예술의 실제겠죠. 예술 부분에서의 실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드, 전위 예술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체적 뭐 부수적으로 뭐 추상파 뭐 입체파 뭐 다다이즘 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다 여기에 아방가르드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자, 일단 과거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중세. 중세는요, 예술을 통해서 신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신 또는 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인간의 그 신체나 개인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나 르네상스도 이 20세기에 보면 이건 다 과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과거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방입니다. 그래서 미메시스라고 이 책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성화도 뭡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그리는 거고요. 이제 중세의 뭐 고딕 양식이라든지 바로크 양식 같은 거 보면 어떤 이제 성화 이런 것들 보면 다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모방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이전의 예술은 모방의 특징입니다. 그대로 이제 신도, 인간도, 자연도, 뭐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세기는요.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20세기 예술의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가 어떤 그 형상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 실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했던 그 모방의 방법으로는 이 20세기의 그 실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방법과는 단절하게 되고요. 파괴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의 방법으로는 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제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방가르드가 단절 파괴라는 그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 자체가 어떠한 뭔지를 잘 모르니 그걸 표현하는 것도 구체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세기 예술가들이 이 실제를 표현하고자 썼던 방법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추상화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뿐 아니라 그 도형, 단순한 도형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말레비치가 우리가 이전에 챕터에서 한번 했던 흰 바탕 위에 흰 정사각형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예전에 민 목사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하얀 바탕 위에 하얀 정사각형. 아니면 몬드리안에 그 왜 이렇게 그 사각형인데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 있잖아요. 예. 또 아니면은 추상화 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말이 날아다니고 시계가 녹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20세기의 예술가들이 실제를 표현하고 예술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을 예술로 표현을 하려면 과거의 어떤 정형화되고 규격화되고 그런 모방의 모습 표현과 방법으로는 이 실제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나 단순한 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또 더 다양한 이제 모습으로 실제를 표현하려고 하지요. 예술가들이 이 실제를 표현하려고 다양한 방법, 추상화나 도형, 뭐 행위, 예술, 뭐 추한 것들을 동원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모습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 실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일성이죠. 실제 한 부분을 드러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나타난 예술 작품들이 실제 자체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또 완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또 완전한 실제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술가들이 실제를 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 처음에는 추상화나 도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표현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방법들을 다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한 것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추한 것들, 예를 들면 쓰레기, 재활용 같은 깡통, 뭐 아까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요, 그 지진에서 사용했던 그런 구명조끼들, 뭐 다들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깡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깡통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요. 뭐 그런 작품들 많지 않습니까? 재활용했던 뭐 양초, 타다 남은 양초 가지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런 추한 것들을 이제 예술에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그러면 하나를 딱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같은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대표적으로 행위 예술. 이거는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투명 사각, 투명 아크릴판을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지? 이것도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계속 반복하거나 유지하지 않고 한 번 하고 끝나는, 이것도 실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정하지 않고 행위 예술이 대표적이죠. 행동을 보여주거나 또 아니면 또 설치 미술. 하루 설치하고 다음날 다 철거해버리는, 뭐 하여튼 등등등등 이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아방가르드라는 이 예술이, 그러니까 어느 딱 뭐 조성하다, 입체파다 요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예술의 모든 걸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 회화가 이제 아방가르드의 처음에는 대표였는데, 이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흐름이 이제는 그림, 미술, 회화뿐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연극, 또 음악, 또 시 등 다른 예술 분야에도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아방가르드의 특징은요. 어머나, 예, 제 얼굴이 없어졌네요. 예, 기존의 방법을 파괴하고 또 그러니까 파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의 방법으로는 실제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와 단절하고 파괴하고 새로운 방법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 모든 노력들을 다 아방가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이제 미술, 회화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음악에서는 아방가르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악 할 때는 칠음계라고 하죠. 도레미파솔라시 칠음계라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12음계, 뭐 13음계, 뭐 음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음악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협화음. 과거에는 이게 무슨 음악이냐라고 하던 그런 음악들.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음악 들어오면 막 음이 안 맞아요, 서로. 그게 굉장히 듣기가 불편한데 그걸 작품이라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음악에서 시도하는 아방가르드의 예술적인 시도입니다. 또 연극에서도요. 기존의 연극의 방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극 작품에서도 뭐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을, 과거에는 그냥 관객들은 가만히 있고 뭐 이제 주연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그냥 거기 박수 쳐주고 이렇게 보기만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막 막 무대에서 막 이렇게 막 던지기도 하고 뭐 관객이 맞기도 하고 뭐 물을 뿌리기도 하고, 연극하면서 막 물도 뿌리고, 요즘에는 뭐 체험한다고 뭐 이렇게 막 선물 막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시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뭐 소설도요. 우리가 현대 소설을 읽다 보면 되게 불편한 게, 우리 목사님들도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막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간의 흐름 따라서 소설이 이렇게 진행됐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막 한 페이지 안에서도 이게 현재인지 이 사람의 과거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 속인지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막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방가르드 예술의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요. 선언입니다. 선포라고도 하죠. 도대체 이게 아방가르드 선언, 프로클레메이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선언 맞아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방가르드 예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예술 작품 자체가 되게 주상적이잖아요. 이거 그림을 봤는데 이게 장난을 친 건지 애들이 그냥 손을 가지고 물감 붙여가지고 막 낙서한 것 같은데 이게 예술 작품이래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걸 표현하는 건지 솔직히 저희 같은 문외한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추상적인 예술 작품들 이런 행위 예술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게 딱 보여주거나 들려주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난하나? 저 같은 경우는 짜증낼 것 같아요. 장난하나? 뭐 하는 거지?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 이 작품은 이런 거야 라고 언어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언입니다. 우리 예술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표현을 했다. 그래서 선언은요, 아방가르드 예술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도 그러면 이 아방가르드 예술을 다 담아내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일성과 차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언어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이런 아방가르드 예술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해요. 뭐 이상한 음악을 막 불협화음 연속인 그 30분 듣고 있으면 이제 슬슬 지쳐가죠. 막 머리에 열이 술술 올라옵니다. 그러면 뭐 이전이든 이후든 새로운 예술을 시도한 후에는 반드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 있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알려주면 그런 뜻에서 이런 음악을 연주를 했구나, 이런 미술 작품을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언은 어디서 모델을 삼았느냐면 바로 공산당 선언을 모티브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하셨지만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를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실제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숭고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 즉 모두가 평등한,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산주의 세상이다라는 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공산당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언어를 공산주의를 담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것을 따와서 예술가들도 특히 이 아방가르드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들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예술 작품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실제를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언어를 통하여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요, 이렇게 선언을 많이 해요. 선언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게 뭐야?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중도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요, 선언을 많이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처럼 반병증법 자세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 중도층, 적대 세력으로 구분을 해서 지지 세력은 이제 집단을 형성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 가고요. 중도층은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대 세력, 특히 고전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 종교 예술가들과는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뒷부분에 이 챕터 뒷부분에 그 앙드레 브루통이 뭐 경구 4가지를 가지고 쭉 해설을 하잖아요. 뭐 시련의 초과자, 제가 기호의 변화를 이끈다. 뭐 반항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태양의 재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유일한 마술적 경고 하나가 여기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건 뜬금없이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아까 이제 예술 작품에서 기존과는 다른 그 방법을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이 선언을 할 때라든지 특히 이제 문학가들이 문학 작품을 표현할 때 그 기존에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랑, 뭐 그런 사랑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어떤 뜻과 개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사랑의 그 뜻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기는 하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제, 이것도 지금 기존의 실제라는 뜻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기라는 작품에서는 이 실제가 그 뜻이 아니죠.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완벽한 이상적인 어떤 모습, 그다음에 뭐 기독교식 그러면 신과 같은 동일한 뜻이 될 수도 있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아니면 굳이 플라톤식으로 하자면 뭐 이데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단어인데 뜻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기존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사용하는 기존에 사용했던 언어의 뜻과 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시련, 고통,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의 언어를 쓸 때 기존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랑의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시련이자 고통이자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뜻과 전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면서 언어도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예술과 기존의 예술가들과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통의 그 경고들이 그런 기존과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그렇게 알랭 바디우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과거의 방식, 과거의 예술, 고전적인 예술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전 이해 없이 미술이나 연극이나 작품을 보면요. 이해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추한 것들을 표현한 작품들을 보면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작품을 가지고 뭐 똥을 표현을 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뭐 배설물을 표현했다. 그런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아름답고 고상한 것들을 예술로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을 우리는 불편한데 또 선언을 듣고 예술 작품을 보면 아, 이런 뜻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불쾌감을 느꼈는데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 예술은요, 기존에 익숙했던 예술에 충격을 줘요.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던 기존 관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또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 예술은요, 인간의 어떤 인식의 폭, 또 예술을 이해하는 그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칸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칸트 예전에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력 비판이라는 그 세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치면 뷰티죠. 자, 아름다움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타고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 추한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선언적으로 미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있고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미에 대한 기준을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갖고 있죠. 그래서 아기들도요. 말 못하는 아기들도 예쁜 거 보면 좋아해요. 까르르 하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추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안 예쁜 거를 보면 아이들도 싫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방가르드 예술은요, 그런 칸트가 얘기했던 그런 선언적인 미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추한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 낯선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기존의 미의 기준을 파괴시키고 또 동시에 새로운 영역의 미적인 세계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기존의 어떤 예술가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들과 정말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련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런 투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미적인 세계의 영역을 넓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노력으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처음에는 볼 때 뜨악하죠.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쓰레기를 가지고 하지? 처음에 행위 예술가들이 뭐 이상한 거 쓰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 막 다들 처음에는 이상하다 막 그러는데 이제는 처음 볼 때는 충격인데 자꾸 보니까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뭐 이상한 도구 쓰고 뭐 아크릴 투명판 쓰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 저 사람도 뭔가를 하는구나. 그리고 뭐죠? 아이들 막 장난친 것 같은 그림을 보면 처음엔 저게 무슨 쓰레기 같은 걸 여기다 갖다 놨나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도 작품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만큼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 폭 또는 예술적 지식의 인식이 훨씬 더 넓어지고 또 커졌다. 그렇게 된 데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그런 정말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력과 투쟁을 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방가르드 예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